부딪혀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뭘 찾을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해요.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직무, 기업,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 네 가지를 분석하셔야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소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면접이요. 그 중에 직무와 기업을 분석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다 아는 취업 포털 사이트, 해당 기업 사이트, 이건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별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차별화되냐고요?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면 결혼할 때까지 안 찾아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교수님. 근데 교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선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그 회사에 다니는 여러분 선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소개해 줄 수도 있죠. 인사 담당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원자들이 난독증이 아니냐. 공고에 분명히 있는데 처음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공고문 밑에 인사 담당자 연락처 있어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요. 그러면서 딴소리 하죠.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결정권이지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이 물어보세요. 한 인사 담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 대신 전화 걸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그 지원자가 이 회사하고 인연 없지 않냐. 전화라도 한번 걸었던 거라면 면접 때 할 말이라도 있지 않겠냐면서 제가 전화 거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취준생하고 무슨 관계세요? 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오빠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보래요. 그리고 그 얘기를 꼭 면접 때 하라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보는 진짜 그 회사 사람은 잘 안 봐요. 근데 왜 추천하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답변하기 힘든 거 있죠? 지원 동기. 자, 이걸 입사한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신입사원에게. 여러분보다가는 얘기를 잘해. 여러분보다가는 그럴듯해. 자, 입사 20년 차가 돼서 대단한 성과를 내서 상을 탄 사람에게 이 회사 다니는 거 만족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지원 동기보단 더 그럴듯해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 회사에 다닐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도 지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벤치마킹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보는 그 회사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 지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또 사보를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심심할 때 사보 보세요. 웹툰 보지 말고. 그리고 기업을 분석한 자료는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건 홍보용입니다. 절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식 관련된 분석 자료들 있죠. 그거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성격의 장점, 책임감인가요? 성실함인가요? 그거 말고 장점 있어요? 왜 그것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걸 얘기해야 된다고 학습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가하는 사람 입장은 다릅니다. 책임감이 장점이면 합격, 성실함이면 불합격.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성격의 장단점을 왜 묻냐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있냐? 그걸 물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성찰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정상이어서 그래요. 사이코패스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각종 검사예요.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검사라고 하면 MBTI 검사해 봤더니 별거 아니던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공짜잖아요. 비싼 거 하세요. 홀랜드 검사 추천합니다. 한 10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진짜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쓸만해요. 무한도전에 나왔던 게 홀랜드 검사예요. MBTI 검사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 계시죠. 가족과 친구입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글을 써서 달라고 하세요. 한 학생에게 과제로 내놨더니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4명에게 부탁했더니 A4 용지 한 장씩 보내주더라고요. 절반 이상은 욕이었고
이 친구의 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4페이지의 분량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친구가 보여요. 이걸 바탕으로 면접 준비했더니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성찰한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대기는 자서전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짧게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 잡힙니다. 이번 겨울에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은 더 헷갈립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야기로 각색하셔야죠.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여러분 이야기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리더의 역할을 맡은 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하고 여러분이 리더를 대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여러분 이야기로 해야 됩니다. 남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는 임원 면접 보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최신 자료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 누가 주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최신 자료 마지막 업데이트 언제 됐는지 보세요. 최소 2개월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최근 건 안 나와요. 가장 최근 건 여러분이 업데이트 하셔야죠.